9월 모의평가 모평. 어제 우리가 36번까지 봤었지? 그지? 그럼 37번하고 39, 40 요렇게만 저는 먼저 볼 건데 37번부터 얘도 76.4%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가 되네.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아마도 어떤 포인트에서 너는 보았다. mathematical한 writing, 수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명확하다. 우선은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이것도 대부분은 B로는 갈 수 있지 않았어. 처음에. 대부분은 B를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 왜냐면 B에서 너는 첫 번째가 아닐 것이다.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비록 그리고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가끔씩은 의존을 해야 돼. 토론에 동료들과의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너는 수학적인 걸 이해 못해. 근데 너가 그게 처음이 아닐 거야. 이해 못하는 게 너가 처음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또한 이해하기 위해선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 요거는 딱 잡을 수 있겠지, 첫 번째로. 대부분은 여기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가 이제 문제였거든.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recognize, 지금 여기서부터 뭘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인지라는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어떤 글이 수학적인지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수학적인 글이냐? 그럼 그건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이냐? 괜찮죠?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수학적인 글의 인지에 관한 얘기. 대부분이 A씨, 이제 이게 헷갈렸을 건데, A번을 보면은 그 복잡한 notations라고 돼 있어. 이 단어를 몰랐다 쳐봅시다. 어쨌든 복잡한 게 뭔가 나와 있고, 마음속에 이게 빵 떠오른대. 뭐든 이상하게 생긴 뭐 대쉬라든지, 스퀴글은 뭐 꼬불꼬불한 글씨라고 돼 있어. 그지? 뭐 이런 글자들? 이런 거. 이게 지금 복잡한 노테이션이니까 굳이 이 단어를 몰랐더라도 이런 기호들이구나 라는 것은 유출할 수 있었겠지. 이것들이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꽤나 현대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긴가민가해, 그지? 맞나?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도 명시적인 명사 힌트는 없다. 더는 주의하라고 하는 게 그냥 더 노테이션이었으면은 얘는 명사 힌트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있거나 뒤에 관계사가 있으면은 처음 나오는 명사도 더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두 번째 등장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헷갈렸어. 그리고 이제 10번을 봤더니 간단히 말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뭔가 수학적으로 진행되는 수학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학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되는 게 대부분이었어. 야, 수학적인 거 그럼 어떻게 인지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학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수학적인 거구나. 그치? 우리가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B로 갔다가 C로 갔고 A.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C가 아니라 A가 먼저 와야 되는지
그걸 잡는 걸 같이 볼 텐데, 첫 번째, 어서 와. for simply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만 보고서 선택했으면은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말해 수학적인 게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 연결어도 기본은 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주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럼 앞에 얘랑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C의 후반부와 A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이게 명확하게 보인다. C부터 먼저 뒤를 봐보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deal with, 다룬다면, 글을 다뤄 매우 먼 과거의 글을 다룬다면, 그리고 언어인데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언어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냐면 심지어 기록된 언어가 있기 전의 시간.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끊기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가끔씩은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돼 있다. 자, 해석은 쉽게 되는데 연결이 어려운 거지. 뭔가 과거의 글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익숙하지 않은 과거의 글을 보면은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학적이라고 인지하는 거. 이게 수학이다.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A를 보면은 이러한 기호들이 분명한 사인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지만 많은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시들은 실제로는 현대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 현대의 것. 수학이라는 것은 있었어. 계속 진행이 됐었다. 계속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하기 전까지 대쉬라든지 스퀴글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기 전에도 수학이라는 건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느껴졌니? 해석하면서? 지금 여기 있잖아, 뒷부분. 이런 기호들이 있기 전에 수학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간단히 말해서 밑에까지 보면은 이게 거기에 대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지. 수학은 오랫동안 존재를 했었다. 자, 그러면은 B에서 어떻게 수학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니? 복잡한 이게 표시법, 표기법이라는 뜻인데,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파이라든지 뭐 계산 이런 것들, 이걸 지금 다 말하는 거야, 수학적인 기호. 보통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수학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복잡한 표기법들이 명백한 사인이다라고 우선 답을 내주는 거야. 어떻게 수학이라는 걸 우리 인지할 수 있을까? 야,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보고서 인지하는 거야. 하지만 많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다. 현대의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없는 전부터 존재를 했었어. 그럼 옛날 같은 경우 정말 초기 시대에 가면은 이런 기호는 없었다는 얘기지. 곱하기, 더하기 없었어. 그런데도 수학은 존재를 했었을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A의 마지막에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학적인 뭔가가 있어야 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전에 글을 다루게 된다면 익숙하지 않은 그 수학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왜? 기호가 없으니까. 우선 A씨가 온다라는 건 알겠어? 순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연결어를 조금만 더 생각했다라는 거. 첫 번째. 연결어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통 초반에 이제 인지 얘기로 나갔잖아. 결국 주제를 잡으면 뭐냐면은 이 글은 수학적인 기호가 없으면은 수학을 인지하기 어렵다. 요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호가 있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거 현대 거야. 옛날엔 없어서 수학이라는 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어. 이렇게 전체 주제를 잡으면은 A가 먼저 나오고 C에서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이 돼요. 내용상으로 하자.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더 명확한 건 C의 마지막하고 A의 첫 부분 연결 안 되잖아. 그지? 예전의 글들을 우리는 수학이라 인지하지 못해. 복잡한 기호들은 명확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보자. 여기도 74.4%. 이거 혹시 맞은 사람? 39번 맞춘 사람? 잘했네. 꽤 잘했네. 준범이 몇 번 했니? 어? 어? 아이, 그랬어. 재훈이 기억나? 몇 번 했는지? 3번으로? 3번으로만 찍었나? 자, 문제가 하나 나오고, 생존의 문제라고 돼 있다. 생존의 문제는 놓여져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의 문제의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근본적인 문제란 얘기지, 그냥. 생존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다. 왜냐면, 생존을 한 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는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not survived, 생존하지 못한 것보다. 즉, 역사 입장에서 보자면 남아있는 게 생존한 것이 되겠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사라진 것, 생존하지 못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생존이라는 게 역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럼 핵심만 정리하자면은 생존한 것이 있고 생존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항상 더 중요한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은 안 보였어. 그치? 그냥 3번으로 가거나 하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한다. 이해하기 위해.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특히나 어떤 건축적인 역사에서 이러한 증거가 어떤 형태를 취할 수가 있냐면 건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의 잔해, 남아있는 것, 문서들이 될 수도 있대. 계획, 그림, 묘사, 뭐 서류라든지 일기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어떤 건물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묘사나 그림 같은 게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우리의 어떤 역사적 기간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서부터 derived 나오는 거냐면 다양한 소스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라든지 어떤 문서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다른 artifacts. 자,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었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게 되는 거지. 첫 번째 단서다. 여기까지는 무슨 상황?
역사가들이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 증거라는 게 생존한 이런 증거들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생존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야. 수천 년을 거쳐서 남아있어. 하지만 역사적인 중요성이 아니다. 단지 듀러빌러티. 이게 내구성이 되는 거고, 뭐랑 동의어가 되겠니? 생존과 동의어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남아있는지. 자, 여기서 한번 꽂혔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건물들, 피라미드겠지? 뭐의 일부냐면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다. 그리고 그 문화의 많은 것이 사라졌다. 자, 그럼 3번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마 이 부분. 그지? 지금 생존한 것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져버린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주어진 문장이었으니까 피라미드는 생존했지만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를 보고서 3번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잖아요. 2번. 자, 얘는 어떻게 봤어야 되는 거냐면 1번까지 해서 아까 말했듯이 요거 여기까지는 생존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2번부터 뭐가 시작이야? 이집션의 피라미드가 시작이고 계속 피라미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3번에 넣는 순간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었어야 돼. 이러한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없잖아. 그지? 이게 명확한 명사 힌트가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그래. 내용상으로는 여기서 사라졌다가 되지만 이 건물을 받아줄 게 주어진 문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즉 피라미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왜? 여기도 나오잖아.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존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피라미드 얘기가 디스 빌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 저 생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었다. 이해됩니까? 준범 알겠어? 지원이도 알겠니? 절대 이런 거 놓치지 마. 이것만 가지고서도 3번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틀면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진 건. 자, 마지막으로 40번. 여기도 59.7%. 탑10 중에 마지막이 되겠고. 얘도 업데이트가 안 됐네. 그냥 이것도 종이 봅시다. 자, 우선 밑에 요약문 먼저 볼게. 자, 머바는 반면 동안. 캐릭터. 대부분의 리터러리 픽션. 허구 작품이 되겠지. 문학 작품의 캐릭터들은 하들리니까 거의 A하지 않습니다. A하지 않는다. Successive한 work. 연속된 작품에서. 비록 그러하지만 those, 당연히 캐릭터겠지. in genre fiction이라든지 코믹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종종 그러한다. 그럼 여기서 두소는 A를 받아주는 거니까 문학적인 허구에서는 캐릭터들이 A를 하는 반면에 장르나 코믹에서는 A 하지 않는 반면 그러하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나요? 어쨌든 캐릭터 얘기구나 라는 건 잡아줬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undergo,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B를 경험한다. 그들의 특성에 있어서. 특히나 written, 쓰여질 때 다른 authors,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질 때라고 되어 있지. 뭔가 캐릭터가 뭐 하지 않는지 요걸 찾아줘야 될 것이고, 어떠한 특성에서의 삐리리를 겪는지 이런 걸 소설 얘기구나, 픽션 얘기구나 라고 전체는 잡아줄 수 있겠다. 그리고 밑에 단어들 살펴보면 A는 resurface는 재등장, B에 2번에 인듀어는 역시 지속이라는 느낌이 있고, 3번은 fade, 사라지다, 4번에 feature, 동사로는 뭡니까? 포함되다, 이제 포함하다 이런 뜻이 있었지. 5번도 사라지다야. 그럼 두 개로 나눠지지? 등장을 하는지, 지속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자, 그럼 이제 본문 가보면은 대부분의 픽션에서 캐릭터들의 삶은 limited,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individual, 각 하나의 작품에 제한된다. 독자들은 disagree,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캐릭터들에게. 그리고 traits, 특징들에게, 이런 가상의 인물들에. 그래서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there's room, 어떤 여지나 공간이 있냐면 다른 interpretations, 캐릭터의 해석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다. 보통은 캐릭터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이 나오잖아. 하지만 it's less common, 덜 흔하다. 캐릭터들이 literary fiction에서 to reappear, 거기에 고쳐야 되겠지. 재등장하는 것은 덜 흔합니다. 재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subsequent works에서 그 이후의 작품이라는 뜻이다. subsequent는 뭐보다, 장르 픽션보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거기서 장르 허구 소설에서는 시리즈, 연속되는 피처링, 시리즈들이 뭘 피처링하는, 포함하는 똑같은 센트럴 캐릭터스, 중심 인물들을 포함하는 시리즈들이 common, 흔하다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일반적인 리터러리 픽션이 however 밑에 줄에 있잖아. 거기에서는 reappear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등장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장르 픽션에서 보다라고 돼 있고, 장르 픽션에서는 그 캐릭터를 피처링, 포함하는 게 흔하다라고 했으니까 등장을 한다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는 되니? 그래서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캐릭터가 재등장하는 일은 없어. 하지만 장르 소설, 추리물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데서는 주인공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미 A에 대한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is로 이어져서 이것은 좀 더 pronounced in comics. pronounce가 발음하다니까 여기서는 발음되어진,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코믹에서는 좀 더 분명하다. 그럼 this는 뭔데? 재등장. 재등장은 코믹 시리즈에서는 더 분명하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은 typically, 일반적으로 serialized in newspaper, strip, comic book 이런 데서 계속 시리즈물로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지. thus, 그래서 1930년에 도입된 캐릭터들,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지.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것들이 still enjoy, 여전히 모험을 즐기고 있다. 계속 재등장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듀링부터 이러한 캐릭터들의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은 change, 나왔죠?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다양한 이유를 위해서 변한 거지. 변화.
그래서 만약 캐릭터가 만들어져 단 한 명의 어서, 작가에 의해서 셜록 홈즈처럼, 그러면 캐릭터의 core trait, 핵심적인 특성은 may change little이니까 거의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 번째 줄 첫 단어, 하지만 독자들은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각각의 successive, 연속되는 스토리와 함께. 이건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캐릭터들이 at the work, 작품에 있다면 several hands라는 얘기가 몇몇의 손이란 뜻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작품에 등장한다는, 즉 작가가 바뀐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그들은 계속 변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A 자리에는 지금 literary fiction, 일반적인 문학 허구를 말하니까 캐릭터가 재등장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hardly 다음에 재등장한다라는 1번이나 2번, 4번이 우선 A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 B 자리에는 변화를 겪는다란 말이 나와야 돼서 4번의 transformation, 변화가 정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외의 것도 질문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이 책으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고. 여기서도 숙제 너희가 해왔던 것 중에 질문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30번부터 한번 봐볼게. 한 4개 정도 볼 거야. 4개 정도만. 30번. 왜? 아이, 자식이. 좀 더 복사해줄게. 지금은 그냥 한번 보자. 자, 30번에 청킹, 밑에 덩어리라 나왔지. 음악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덩어리는 필수적이다라고 출발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encode it, 우리의 뇌 속에 그것을 인코드 한다면 암호화한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뇌 속에 암호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기억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음마다, 하나하나를 우리 뇌 속에 암호화해야 한다면 우리는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make sense of, 이해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힘들다? 뭐보다 더 복잡한 가장 간단한 아이들의 노래. 역시나 이런 것도 다 빼버리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 우리가 음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입력하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초반은 거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 얘기고 음악에서 특히나 덩어리로 묶는 것이 중요해.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단위로 가자면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덩어리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이것만 이제 잡으면 나머지 내용들도 다 이해가 되겠지. 물론 대부분의 이렇게 좀 성취되니까 좀 많은 걸 이룬 뛰어난 음악가들은 플레이할 수 있다, 작곡을 뭐를 포함하는 수천 개의 음들을 포함하는 걸 작곡하잖아. 맞아, 얘들은 막 연주를 해. 완전히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없이 note out of place, 하나의 음도 자리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잘못되게. 하나의 음도 잘못되는 것 없이
완전히 기억으로 연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괜찮지, 그지?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보기에 놀라운 성취는 recall, 역시나 기억. 그 곡을 어떻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연주를 할까? 라는 이러한 성취는 만들어집니다. 프라바블 자체가 possible하고 똑같은 거잖아. 가능한, 아마도, impossible과 똑같은 거야. 불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 음악적인 프로세스를, 과정이 되는 거지. 뭐가 아니라 개별적인 음이 아니라. 즉, 이 음악가들은 개별적인 하나하나 음이 아니라 과정.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됐었어. 이런 느낌. 이 덩어리를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보기에 놀라운 완벽한 암기가 가능하다고 해야겠지.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연주자들은 기억으로부터 완전한 곡을 연주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걔들이 이걸 어떻게 기억하나? 이런 과정,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바로 틀리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다 비슷하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주면 다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볼게.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 글쓰기의 위험 중에 하나는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들, 뭐랑 관련된 단어나 펑추에이션. 아마 얘는 밑에 나와 있었겠지. 구두점이라고. 마침표나 쉼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선택이 빈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뭔가 글쓰기에 마이너스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리스크니까. 전반적으로 빈칸에 마이너스 내용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한 문장에, 여기서부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문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A고 B다. 이런 작업도 여기서는 갈 수가 있겠지.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그러면 빈칸은 뭔가 마이너스 느낌 나오고, 그리고 단어라든지 구두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빈칸에 오겠다 정도까지만 받아주면 돼요. 이 정도까지. 더 이상 막 하려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겠지. 뒤에 것도 이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뭐 불공평해 보이는 방식으로 몰라. 어쨌든 마이너스인 거지. 자, 이제 예시를 또 나왔으니까 예시의 전체적인 핵심을 잡아내야 돼. 다시 한번 살펴봐라. 오래된 그래머의 규칙을 보래. 금지하는 splitting infinity 밑에 부정사라고 나와 있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의 분열, 나누기를 금지하는 오래된 규칙을 한번 봐봐라. 뭐 한 수십 년 후냐면은 학생들한테 야 절대 스플릿 쪼개지 마. 부정사는 쪼개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말한 수십 년 후에 쭉쭉쭉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은, 글쓰기 전문가들은 지금은 뭐 하냐면은 acknowledge, 인정을 하는 거지. 이 split infinite가 not crime이다. 문법적인 범죄는 아니다. 잘못은 아니다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상황. 이 부정사를 쪼개는 것. 이게 뭔 말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것이 예전에는 금지가 됐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이 아니다.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부정사 나누는 게 괜찮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가정해봐라. 너가 썼어. 어떤 포지션 페이퍼를 썼다. 어떤 글을 쓴 거죠, 그냥. 자, 뭐 하려고 S는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당신의 도시 카운슬, 뭐 시의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security personnel 뭐 자세히 볼 건 없잖아. 뭔가 사람의 고용의 요구를 설득하기 위한 글을 썼다고 봅시다. 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half of the council members 는 이 시의회 멤버들의 절반의 멤버들이 기억한다. 무엇을? 그들의 8학년 그래머 티처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이것만. splitting infinitives. 부정사를 나누는 것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아, 부정사를 나누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금지됐어. 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할까? 너가 뭐 했을 때 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뭐 소개글 이런 데서 그 사서가 are compelled 뭐 내용 중요하지 않아. 강요되는 건데 여기지. 항상 동반해야 된다. 비스터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지금 뭡니까? to 부정사의 쪼개기가 됩니다. 이게 그 예시로 나온 거야. 아,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옛날에는 to하고 동사 원형을 쓸 때 중간에 뭔가를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됐어. 이런 문법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니야, 괜찮아. 라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보고서 이제 인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거 쪼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글을 이렇게 쪼개서 보낸다면 이게 되는 거지. 쪼갰어. 쭉쭉쭉.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당신은 갑자기 lost, 잃어버리게 될까요? 관심을 잃게 된다.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관심을 잃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기억, 회상, 지금은 non-rule인 거, 규칙이 아닌 것이니까 똑같이 부정사 쪼개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write correctly, 올바르게 지금 썼어. 하지만 여전히 offend your readers' notions. offend도 마이너스 단어잖아, 그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죠. 독자들의 어떤 개념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한? 당신의 언어적인 경쟁력. 즉, 글을 얼마나 잘 쓰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방해하거나 깎아내리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부정사 나누기를 지금 내가 한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서 그 전에 규칙을 기억하는 사람이 뭐 하는 상황입니까? 관심을 꺼버리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의 글쓰기 능력, 쓰기 능력 자체에 대해서 평가절하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뭐야 얘는? 이것도 제대로 못 써?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빈칸에서 단어 구두점에 부정사 나누기가 이게 해당되는 거라.
그리고 그 마이너스 결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 썼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덜 받거나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제 보기를 봐보면은 1번에 당신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 prejudice, 당신의 관계, 여기서는 당연히 독자라고 해줘야겠죠. against는 반대해서, 그래서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당신의 독자를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너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당신의 독자의 글쓰기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맹렬한 논쟁을 만들어낸다?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까지 괜찮니? 수고했어. 우리 좀 쉬었다가 하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볼게요. 38번. 잠깐만. 38번. 자, 우선 컴파운드란 단어가 얘도 뜻이 두 개거든? 기본적으로는 합성, 합성물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악화시키다는 뜻도 돼. 악화시키다, worse는 의미입니다. worse. 자,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냥 자,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information overload,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게 그 어려움을 악화시킨다는 얘기. 그리고 그 과부하에서는 지도자가 무엇으로 오버런 되어지냐면은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떤 이게 정보를 의미하겠지. 이메일이나 미팅 이런 것의 정보. 그리고 오직 distract, confuse 그 지도자의 생각에 혼란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어려움이 앞에도 있었겠지, 그치? 이미 어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더 difficult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지금 악화시키는 상황이고 뭐를 통해서? 정보의 과부하가 된다. 그리고 이 정보의 과부하가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떤 상황을 찾아줘야 된다?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방해하는 상황. 괜찮습니까? 과부하 이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 자, 명확성이라는 것은 종종 어려운 것이다. 지도자가 획득하기에 뭔가 명확한 거. 뭐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냐면은
현재에 대한 걱정이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잠재적인 더 큰 걱정보다 멀리 떨어져 있나. 그래서 나중에 더 큰 걱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현재 게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지금 명확성이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어떤 걱정이 더 큰 걸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 자체를 합니다. 어떤 결정들은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 어떠한 결정들은 제시하는데 큰 complexity, 복잡함, 엄청난 복잡함을 제시한다. 결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야. 결정하기가. 그리고 그 복잡함에 많은 변수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지도자가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렇게 관계사, 특히나 쉼표 다음에 관계사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도를 따지면 당연히 이 문장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여기가 꽂혀야 되는 부분. 그럼 결정 자체가 지금 복잡하다고 돼 있어.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얘도 완전히 뭐 역접은 아니겠지만 바뀐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대안이니까. 지도자의 정보가 어쩌면 오직 fragmentary, 파편적이란 얘기지. 그러면 파편적이란 얘기는 일부밖에 없고 뭔가 조각나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상황이야. 아하, 첫 번째 느껴야 됐던 것. 지금 결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인데 복잡함 때문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정보가 이번엔 오직 파편적이라서 어려운 상황.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건 인지할 수 있겠지. 그지? 정반대. 거의 반대 느낌이잖아. 너무 복잡해. 너무 조각조각 돼 있어. 이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역시나 이 부분도 가볍게 읽고 나갈 부분입니다. 복잡성, 그리고 파편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의 이제 중요한 결정에 관한 얘기 나오고요. 그것의 메리츠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나 본질적으로 not clear cut 한다. 분명하게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컷이 없다. 나눠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렇게 느끼면 이제 제일 베스트지. 이번에는 복잡성, 파편성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 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수도 있고, 그치? 파편, 경계가 없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대신에 우선 instead 앞에 부정 잘 연결되지? 이런 거는 우리 rather나 instead 앞에는 부정문이 온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들은 뭘 포함해? 과정, assigning weight, 어떤 무게를 부과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무게를 좀 더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에? competing interest,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고 있는 이해라든지 이익에 있어서 뭐가 더 무게를 둬야 되나? 이런 과정을 지금 포함하는 게 명확한 경우가 아니란 얘기지. 그냥 이게 오라, 이게 아니야 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니까 두 개 다 지금 동그라미야. 뭐가 더 무거운 걸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뭐를 기반으로 몇몇의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가 predominate, 우세하다. 역시 무시하고요. 핵심은 요거야. 무게를 재야 되는 거야.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여기 읽고서 이것도 뭔 소리야! 제일 짜증났던 부분. 판단 중에 하나고, 회색의 색조라고 돼 있습니다. 회색의 색조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흑과 백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색깔의 회색이 가지는 상징성, 글을 읽다 보면은 애매한 겁니다. 이건 거지. 하나는 흑이고 하나는 백이면 분명히 판단이 될 텐데 회색이기 때문에 경계가 지금 없는 상황을 나타내요.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베토벤이 브라함보다 더 나은 컴포저, 작곡가이다. 뭔 소리야? 얘기냐 이거지. 베토벤이 옳다. 브라함이 옳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둘의 무게를 재서 그래도 베토벤이 좀 더 나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에 관한 걸 뭔가의 결정을 내리는 특히 초반에 지도자라고 나왔으니까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요소들, 방해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삽입에서 이런 패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몇 번 있었다 그지?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보면은 이제 좀 보이죠? 어떤 상황이었다? 정보의 과부하 상황이 얘 중에 어디겠니? 이건 거야. 판단되지? 어디겠어? 이거? 아니잖아. 과부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복잡성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alternatively 여기서부터 이 파편성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이고 1번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출발이 되냐면은 복잡함을 썸으로 시작을 했잖아. 몇몇 결정은 복잡함을 제시한다. 같이 묶어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복잡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잡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정보의 과부하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너무 많아진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39번 가볼게요. 자, 뭐 했을 때냐면 팀이 이거 파이어플라이 그 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야 걔? 어? 반짝반짝 하는 애들 있잖아. 반딧불이 고마워. 반딧불이의 light organs. 이렇게 빛을 내는 기관이 되겠지? 기관을 색칠을 하는데 어둡게 색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트의 박쥐들은 2배가 걸렸다, 올해. 뭐 하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걸 학습하는데 2배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네. 너무 분명한데, 그지? 첫 번째, 어둡게 색칠을 하는 상황이다. 반딧불이의 빛나는 부분을 어둡게 빛이 안 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박쥐가 얘들을 피하는데 오래 걸리더라. 2가지 상황이 주어져. 그래서 빛이 나는 기관을 어둡게. 박쥐의 피하기의 기간이 길어진다. 얘를 피하는 거겠지,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 상황 자체는?
한 번부터 볼게. 명확하니까. 자, 첫 번째 밤 동안에 모든 박쥐들은 catch 붙잡았다. 최소한 한 마리의 반딧불이는 잡아먹었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네 번째 날이 됐을 때쯤에 대부분의 박쥐는 학습을 했습니다. 나온다 막. 이렇게 반딧불이 피하는 것을 학습하게 됐어. 아예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catch, 다른 먹이들을 대신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박쥐가 반딧불이를 피하는 그 기간도 나와 있고 피하는 걸 학습한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had long,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져 왔대. 반딧불이에, 요게 이제 뭐 발광하는 이라고 나와 있지? 발광이 작동을 한다. 뭐로써? 메이팅 시그널. 어떤 짝짓기의 신호로서.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설명해 줍니다. 왜 반딧불이의 라비, 애벌레가 또한 글로우잖아. 그로우가 아니라 빛을 내다라는 뜻이지. 왜 애벌레도 빛을 내는지 뭐에도 불구하고 immature, 짝짓기에는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지막은 최종적인 이 실험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미 좀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를 좀 더 쉽게 가자면요. 요 2번 앞까지에는 반딧불이나 박쥐들, 얘들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박쥐가 반딧불이 안 잡아먹어. 왜? 맛이 없거든. 토하거든. 그러다가 2번에서 뭐가 시작된다? 그 팀이 8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둔다? 여기서부터 실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어진 문장은 무조건 3, 4, 5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때려주고. 이렇게 우선 기준 잡아주고. 그리고 어둡게 칠한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없잖아. 없고 기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려면은 그 앞에도 기간이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째 날은 잡아먹다가 넷째 날 됐을 때 피했구나.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 얘를 어둡게 칠하기 전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5번에 들어가야지만 어둡게 칠했더니 여기는 지금 첫째 날에서 4일까지, 뭐 한 4일 정도가 걸린 거잖아. 얘들을 피하는 게 더 오래 걸렸더라. 그래서 박쥐가 이런 반딧불이를 피하는 것은 이 불빛을 보고 피하는 거구나. 학습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밝혀내주는 실험이 됐던 거지. 괜찮니? 그렇게 잡아주면. 그래서 직접적인 예도 언급이 없어서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이런 간접적인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숙제에 대해서는 한번 봤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21학년도 9월 모평. 이것도 다 모평이니까 여기 있는 건 진짜 꼼꼼하게 풀고 너희가 해설까지 꼭 피드백까지 잘 해야 돼. 오답 노트까지. 모평이니까. 모평만 넣어놨어.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저번에 몇 번까지 돼 있니? 내가 깜빡하고 책 만들 때 페이지를 빠뜨려가지고 페이지가 없다. 39번까지? 9번까지 했어? 39번. 39번. this stands 거기까지 한 건가? 주어진 문장. 그러면 40번부터 보면 되겠지? 잠깐만, 이것도 뽑아줄게. 엄마 책 잘 가지고 다녀야 돼? 오늘도 책을 안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내가 이거 페이지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자, 우선은 밑에 있는 보기문 한번 읽어보고 거기 있는 단어들 한번 확인해보고 대략적인 우선 내용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40번. 자, 읽어봤죠? 읽어보면은 여기 while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잠깐만. 얘는 우선 while이란 말이 있고 몇몇은 이해하는 반면 brain plasticity 이게 이제 가소성이란 단어였었고 A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the brain은요 실제로는 B하는 능력이 있다. 얘는 우리가 좀 이제 배경 지식이 사실 있지. 많이 봤던 소재이기도 하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어? 건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처음 요것을 제대로 정리해주는 글이었었거든, 이게.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용어다. 우리가 신경과학에서 사용하는 여기에 관한 얘기.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 가소성은 뭐를 나타내냐면 핵심 아이디어가 mold something. 몰드는 성형하다라고 밑에 나와 있지. 뭔가를 성형을 해. 일단 한번 성형을 해.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히 그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가소성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도 이건 나중에 또 사용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용어. 기본적인 플라스티시티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되겠지? 다시 말하면 어떤 플라스틱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절대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가소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 모양 안 바뀌죠? 이게 원래는 플라스티시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개념이 나왔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뇌는요, Harrison molding itself, 스스로의 리몰딩을 실행한다. 바꾼다는 얘기지. 재성형을 한다는 얘기니까. 뇌는 스스로를 재성형한다. 당신의 인생 내내. 그래서 일반적인 가소성의 개념과 다르게 뇌에 있어서의 가소성은 재성형, 바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도시의 예시 들어주고 뭐 쫙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개념 너희들이 한번 좀 확인하라고 보는 정도로만
확인을 할게. 자, 그럼 정답 바로 한번 가봅시다. 몇몇은 뇌의 가소성은 바뀌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의 permanence, 영구성 괜찮고 4번의 firmness, 단단함, 고정 이런 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B번에서 하지만 변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의 transformation이 됩니다. 다른 단어들도 확인만 해보자. 2번의 flexibility는 유연성이니까 변화하는 걸 의미하고 오른쪽에 sympathizing 요거는 뭐 연민이라든지 공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3번의 adaptability 얘도 적응 가능성. 그럼 얘도 변화야 안 변화야? 변하겠지? 적응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오른쪽에 restoration은 복구.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5번에 mobility. 이동성이니까 뭐 변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동성? 그지? 굳이 따지면 얘도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여기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보자. 21번에. 자, 맨 밑에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함축 의미. 그러면 이거 그냥 좀 읽지 말아라, 그지? 괜히 읽어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 그냥 빈칸처럼 생각을 우선 한다. 자, 지금 잠깐 시간을 주면은 하나씩만 미션을 줄게. 다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렇게 길어? 자, 5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고서 이 글의 핵심 소재만 찾아봅시다. 5번째 줄까지만 읽고 뭐에 관한 글인지만 얼른 찾아봐. 됐습니까? 재훈아, 뭐에 관한 글이었니? 윤지야, 뭐에 관한 글이었어? 어? 눈. 그지? 뭐 동공 나오고, 망막 나오고. 좋아요. 자, 불을 켜라. 아웃이니까 미안. 꺼라, 이거네. 불 꺼라. 그리고 작은 플래시라이트의 빛을 쏴라. 이렇게 가리켜라. 너의 눈 한쪽으로 불빛을 가리키라고 돼 있습니다. 읽자마자 뭐야? 그러니까 뭐 과정이 나오는 거지. 뭐 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험과 비슷한 과정이 나오고 있구나 했으면 뭐를 느껴져? 아, 역시 결론이 중요하겠구나. 좀 빨리 읽는 부분이다. 이런 걸 느끼라는 얘기지. 그리고는 뭐 빔을 흔들어라. 너 눈의 게이즈라는 게 시선을 의미하는 거지. 바라보다. 시선을 위아래로 하면서 뭐 빛을 흔들어 버려. 헐. 너는 글림스 역시나 뭔가에 대한 포착, 바라보는 걸 의미하죠. 글림스가 바라보다, 힐끗 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명사로 당신은 뭔가를 슬끗 볼 수 있게 된다. 뭐처럼 보이는 delicate branches, 뭔가 연약한 가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큰 특성. 잘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하지만 괜찮다고. 여기는 좀 빨리 읽어도 된다. 이러한 가지들은 그림자다.
블러드 베슬, 뭐 혈관이 되는 거죠. 혈관의 그림자. 당신의 레티나, 망막에 있는 혈관의 그림자. 뭔가 아무튼 불빛 보고 뭘 보고 있어, 막. 자, 그 혈관은 지속적으로 캐스트 섀도우. 캐스트가 기본은 던지다, 들이우다,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던지다, 들이우다. 빛이 streams into your eye, 눈으로 흘러 들어갈 때. 하지만 이러한 그림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뇌는요, ceases responding to them, 거기에 반응하는 걸 멈춘다가 되는 겁니다. 자, 느껴집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막 뭐 해라 뭐 하다가 여기에서 약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나와 있지. 여기는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과정 안 중요해. 이거잖아. 여기.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시즈가 중단하다 멈추다지.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 뇌가 반응을 멈춘다. 왜? 이 그림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건 이제 너희가 꽂혀야 돼. 그리고 비코즈니까 해도 인과관계로 어느 정도 성립은 하겠지? 아, 그림자가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뇌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 불빛을 막 움직이래요. 움직이는 것이지. 불빛을 막 주변으로 움직이는 것이 shift. 바꾼다. 이동시킨다. 그림자를. 뭐 할 만큼 충분히 그것들이 momentarily visible, 순간적으로 몰라도 됐고 보이도. 이걸 잡아놓는 순간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반대네 느껴져야지. 움직임이 일어나. 그리고 그림자를 이동을 시켜. 그러면은 어떻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뇌가 반응을 한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지금. 이 정도. 은지야, 느낌 알겠지? 뭐 하고 막 과정 나와 있으면은 우선은 거기는 빨리 넘기고 결론에 빵 꽂혀야 돼. 자,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 글은 되게 어려워, 말은. 만약 너가 유발한다면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지 페이드, 사라지게, 흐려지게 뭐 함으로써 staring at, stare, 바라보다, stare, 무언가를 unmoving, 움직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은 이미지가 흐려지고 사라진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야. 이제 연결이 돼야 돼. 지금 이 글의 전제 조건은 움직임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움직이면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요것만 잡았으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야 돼. 뭔 말인지 몰라도 따라갈 수는 있어. 움직이지 않는 걸 봄으로써 이걸 안 보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각 시스템은 끊임없이 지글, 아이 머슬, 눈의 근육을, 지글은 밑에 나와 있을 거야. 흔들다. 움직인다는 얘기지. 움직임을 만든다는 얘기. 흔들다는
그리고 그것이 막는다 완벽한 안정화를 이미지의 세상에. 알겠지? 이런 말은 다 어려워, 대충. 보통 보면은.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 중요한 건 이거라. 여기에 또 꽂혀서 하지 말라. 즉, 뭐가 불가능하냐면,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계속 눈의 근육을 이동시키니까. 그래서, 눈의 근육에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다. 안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겠지. 움직이니까. 아, 이거네, 이거. 움직이니까 우리는 뭔가를 보는 거야. 자, 이런 근육의 움직임은요, 믿을 수 없게 작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나다.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것들이 없이는, 그것들 움직임이겠지. 이런 그 안구 근육에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고 블라인드 시력을 잃게 된다. 아,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야. 뭔지 몰라도 정확히는. 움직임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뭐 함으로써? turning out, 꺼버리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것을. after fixed to 블라블라블라. 역시나 어려운 거고. 읽으면은, 뭐야, 이렇게 돼. 하지만, 버려도 된다. 핵심 주절인 이미 해석이 됐잖아. 자, 마지막 빈칸. 그냥, 읽어도 뭐 상관없겠지만 방해받지 말고, 그냥 이 내용 들어가면 되지.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본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본다. 그냥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주제. 읽어볼까? 대략적인 완벽함, approximate, 대략의 완벽함이 더 좋다. 완벽함보다. 아, 여기서 대략의 완벽함이 뭘까 막 고민해서 잘 맞추면 좋아. 이건 알 수는 있겠다, 그지? 여기서 대략의 완벽함은 뭘 말하는 거야? 아, 모르겠나? 그지? 그렇게 예측이 안 되면 그냥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답을 그냥 바로 한번 찾아보자. 1번 갑니다. 너의 시선을 블러리가 약간 흐릿한이란 뜻이라는 거 알지? 블러. 우리 셀카 찍고 블러 기능이 있습니다. 흐릿하게 해줍니다. 포샷이. 너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눈을 보호해 줍니다. 전혀 상관없지. 움직임 나와야 돼. 보인다. 더 빠르게 대상이 움직일수록 보는 순간 벌써 아니라는 거 알겠지? 속도 얘기는 아니었어. 눈인데 강렬한 빛에 노출된 눈. 역시 초반에 꽂힌 사람들 낚시하기 위한 문제. 강렬한 빛 얘기가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움직임. 지속적인 조정. 포커싱. 초점의 조정. 이것만 봐도 저 기준이 있다면 아니겠지? 쉐이키. 흔들리는 눈 근육의 움직임. 해준다. 뭐만 나오면 돼? 본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뇌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을. 여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요? 이거밖에 없지, 그래도. 네? 여기서 뇌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초반 내용에서 이거잖아. 이거야. 어쨌든. 그걸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움직임이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혹시 궁금할까봐 말만 해주는 거야. 여기서 대략적인 완벽함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즉 여기서 완벽함은 앞에랑 연결시키면 고정이거든. 딱 고정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되게 어려웠잖아, 해석이.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도 되게 어려웠어. 그거 하느니
어려운 부분 빼고 주제 늘어난 얘기지. 그게 뭐보다 낫다? 완벽한 퍼펙션은 고정.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걸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것보다 움직이는 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표현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수요일 날에 넉넉하게 4시 반까지만 오세요. 알았지? 4시 반까지 오고, 그때는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라 그랬지. 진도 나갈 거고, 다음 주는 토요일 날까지 진도고, 일요일 날 한 번 더 모의고사. 그랬지. 요 숙제, 뒤에 거 숙제는 항상 주말에 토요일 날 점검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오면 되겠다. 자, 까먹으니까 그냥 쓰기만 할게. 우리 수요일 날, 오늘이 며칠이야? 9월 7일. 수요일 날에 4시 반이고요. 토요일 날도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 한 번 더 모의고사. 이 모고 다 평가원이잖아, 그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연습. 그리고 단어가 오늘이 29, 30이었으니까 토요일 날에 31, 32만 해야 되겠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